스타트업 대표님들 IR 피칭 멋지게 끝내고 이제 투자금 들어올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게 왜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발표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진짜 게임의 막을 한번 걷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 좀 보세요. 다음 주에 전화 와서 그래서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하고 물어요. 사실 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게 많은 창업가분들이 정말 훌륭한 발표만 하면 그게 곧바로 투자 확정이라고 믿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정말 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을 나간 뒤에 스타트업의 운명을 진짜로 결정하는 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어떤 과정, 그리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딱 하나의 목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 펀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현실부터 알아야 해요. VC 펀드는요, 쉽게 말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평균 수명이 한 8년 정도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 펀드당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수도 한 15개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약이 이들의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4.8%.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에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3곳 중에 무려 2곳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가 극도의 회의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실패 확률을 뚫고 성공할 회사를 찾아내야 하니까 투자자들은 모든 딜을 이 4가지 핵심 포인트로 평가합니다. 첫째, 시장은 충분히 큰가? 둘째,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사와 확실히 다른가? 셋째, 이 팀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을 몇 배로 불려서 회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엑싯 가능성, 이 4가지입니다. 물론 이 4가지 다 중요하죠. 하지만 펀드 수명이 딱 8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 현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른 모든 걸 압도하는 단 하나의 최종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엑싯, 투자금 회수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요, 결국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돼요.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M&A나 IPO를 통해 투자 원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베팅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엑싯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어떻게 우리를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보이지 않는 단계로 이끄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IR 미팅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딱 한 번 발표를 하죠. 하지만 진짜 최종 결정은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열리는 여러분은 절대 초대받지 못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줄여서 투심이라는 회의에서 내려집니다. 이게 바로 창업가와 투자자 사이의 가장 큰 인식 차이일 거예요. 창업가는 내 멋진 아이디어를 다 같이 좋게 검토해주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투심의의 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거기는 무슨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정된 돈을 놓고 파트너들끼리 이 딜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거의 내부 전쟁을 벌이는 곳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줄까요? 바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그 담당 심사역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챔피언이 되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른 파트너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런 회사 망하는 거 내가 10번은 봤습니다. 이번엔 대체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로부터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발표 자료 그 자체가 이런 공격들을 미리 다 예상하고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투자자들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흔한 실패 패턴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성공했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부풀려지거나 운의 요소가 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왜 실패했나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믿을만 합니다. 바로 그 실패 데이터 속에 투심위를 통과할 진짜 힌트가 숨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실패 패턴들을 반복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시대를 앞서갔네? 한 5년은 일러요 하는 미형성 시장 문제, 또는 이거 결국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애들한테 다 먹힐 거잖아요 하는 플랫폼의 함정, 이건 법 때문에 안 될걸요 하는 규제 장벽. 여기 보시는 것들이 바로 투심위에서 딜을 단번에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딜 킬러 패턴들 중 몇 가지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플랫폼의 함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창업가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사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아주 몸서리치는 그런 잔혹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시장이거든요. 1등이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오늘의 집 같은 소위 성공 사례들조차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을 수년 동안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투자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거예요. 또 돈 먹는 하마겠구나 하고요. 자, 또 다른 패턴도 한번 볼까요? 이미 거인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웹툰 시장이 딱 좋은 예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쳐서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 이제 와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비집고 들어가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만들고 또 성공적으로 엑시까지 한다? 투자자들 눈에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셨죠? 내 운명이 내가 발표한 지 한 달 뒤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의 토론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접근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여러분의 발표 자료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방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발표용 대본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벌어질 치열한 토론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 스타일 자료입니다. 큼지막한 이미지 하나에 글자는 거의 없죠? 무대 위에서 발표할 땐 정말 멋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심사역이 혼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겠죠. 반면에 오른쪽 컨설팅 보고서 스타일 자료를 보세요. 제목 명확하고 핵심 내용 요약돼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까지 다 들어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이겨줄 자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성공적인 투자 유치는 최고의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철벽 같은 논리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첫째, 모든 스토리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둘째, 진짜 전쟁터는 발표장이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예상되는 모든 공격, 즉 실패 패턴을 미리 파악해서 자료 안에서 다 반박해 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담아서 여러분 없이도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칭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회의가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자료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아주 회의적인 표정의 파트너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칭 자료는 그저 발표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방어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어쩌면 빠른 거절과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될지도 모릅니다.